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하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68세의 김미선 씨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의 실연 이후로 결혼을 포기하고 오로지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그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75세의 박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미선 씨도 그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나요? 미선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 에세이예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혹시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파리요. 어릴 적부터 에펠탑을 보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정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75세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선 씨는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매일이 행복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미선 씨는 놀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들에게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미선 씨의 조카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고, 정호 씨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다시 결혼한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 결국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68세의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75세의 신랑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호 씨가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미선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파리요. 평생의 꿈이었잖아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미선 씨의 마음은 20살 신부처럼 설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에펠탑 앞에 선 미선 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꿈만 같아요. 정호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꿈을 함께 이루어가요. 두 사람은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세네강변에서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에서는 거리의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정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미선 씨는 놀라서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정호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선 씨는 병실에서 정호 씨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가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신혼여행을 망쳤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 정호 씨가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사실 에펠탑 꼭대기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이미 드렸으니 이번엔 목걸이예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정호 씨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정호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파리를 둘러보기로 했죠. 매일 조금씩 걸으며 파리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정원을 거닐었고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호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미선 씨 비록 우리가 이미 결혼했지만 제대로 프러포즈를 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청혼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매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다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레스토랑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커플들도 노부부의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샴페인을 서비스로 가져다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정호 씨가 미선 씨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숨긴 것이 있어요. 미선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거든요. 미선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네요. 미안해요. 미선 씨는 정호 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6개월이든 6년이든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기로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열정적으로 파리를 누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파리의 시장을 구경하고 작은 카페에서 크루아상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생강변을 걸으며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정호 씨의 상태를 다시 검사했는데 암이 기적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마도 행복한 마음이 면역력을 높인 것 같습니다. 미선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정호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의 신혼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일주일을 더 보낸 후 남프랑스로 이동했습니다. 니스의 해변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모나코에서는 카지노를 구경했습니다. 비록 도박은 하지 않았지만 화려한 분위기를 즐겼죠. 프로방스에서는 라벤더 밭을 거닐며 향기에 취했습니다. 미선 씨는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에서 고흐의 작품을 보던 중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고흐도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의 작품을 사랑하죠. 우리의 사랑도 나이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깊고 성숙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이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고 피렌체에서는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베네치아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부부가 정호 씨를 알아본 것입니다. 혹시 박정호 선생님 아니신가요?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셨던. 정호 씨도 놀라서 그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 김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는 정호 씨가 젊은 시절 일했던 회사 사장의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정호 씨가 회사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며 지금도 아버지가 항상 정호 씨를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겨서 찾을 수가 없었죠. 정호 씨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김 사장님께는 정말 많은 신세를 졌죠.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부부는 정호 씨와 미선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박미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평생 독신으로 사셨다고 들었어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이에요. 미선 씨는 정호 씨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정호 씨가 미선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죠.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미선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시나요? 정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미영은 추억 속의 사람이지만 당신은 제 현재이자 미래예요. 미선 씨는 정호 씨를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기에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죠. 당신이 함께 있어서 든든해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박미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박미영 씨는 70대의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호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50년 만이네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정호 씨와 헤어진 후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었죠. 후회는 없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다만 가끔 정호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정호 씨는 미선 씨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미선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박미영 씨는 미선 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미선 씨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정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없었고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두 사람을 자신의 미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작품들이에요. 주로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죠. 미술관을 둘러보던 중 미선 씨는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남녀가 벤치에 앉아있는 그림이었는데 왠지 정호 씨와 박미영 씨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박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옛 추억을 담아서 그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에요. 정호 씨가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스위스에서 이틀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오페라를 관람했고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카렐교를 걸었습니다. 독일의 로맨틱 가도를 따라 여행하며 중세의 성들을 구경했죠. 여행을 하는 동안 정호 씨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파리에서 받은 검사 결과대로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지만 미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방문했을 때 정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아니라 단순한 현기증이었지만 미선 씨는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호 씨는 미선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직 떠날 수 없어요. 당신과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때 성 가이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성은 루드비 2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은 성이에요. 비록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은 영원히 남아있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미선 씨와 정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두 사람은 런던에 들렀습니다. 빅벤과 타워브리지를 구경하고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죠. 웨스트엔드에서는 뮤지컬도 관람했습니다. 런던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중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공원 벤치였죠? 정호 씨가 추억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늙은 여자와 결혼해서? 정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제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피하려 했지만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비를 맞아도 좋아요. 런던에서 비를 맞는 것도 낭만적이잖아요.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18살 연인들처럼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돌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선 씨는 정호 씨를 위해 죽을 끓였고 정호 씨는 미선 씨를 위해 약을 사왔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철없이 굴다니요.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철없이 굴어도 좋아요. 그래야 젊어지죠. 정호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감기가 나은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난 두 달간의 추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양가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두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며 안심했습니다. 정호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젊어 보이신 건 처음이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미선 씨의 조카도 덧붙였습니다. 이모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보기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행복이 되었죠. 어느 날 정호 씨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생활이 면역력을 높인 것 같습니다. 미선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정호 씨도 감격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축하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젊은 커플을 만났는데 그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뭔가요?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미선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사는 거죠.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죠. 젊은 커플은 감동해서 두 사람에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초대했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악산에 올라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단풍도 늙어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미선 씨는 정호 씨의 건강을 빌었고, 정호 씨는 미선 씨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빌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정호 씨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 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성대하게요.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을 또 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년 결혼식을 올려도 좋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미선 씨는 부끄러웠지만 정호 씨의 진심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아 두 사람은 정말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노부부의 사랑에 감동에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해서 정호 씨가 스피치를 했습니다. 저는 7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미선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68세에 처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청춘이에요.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나이든 하객들은 두 사람의 용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미선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70살인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볼까 해요. 미선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러세요. 행복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결혼 1주년 기념 신혼여행은 국내로 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일주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천지연 폭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한라산에도 올랐는데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중턱에서 바라본 풍경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은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미선 씨와 정호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작년에 파리에서 뵀던 분들 아니신가요? 저희가 신혼여행 중에 레스토랑에서 만났었는데요. 미선 씨와 정호 씨도 그들을 기억해냈습니다. 파리의 레스토랑에서 정호 씨가 다시 프러포즈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축하해 주셨죠. 반가워요. 젊은 부부는 이제 아기를 가졌다며 행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노부부 덕분에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을 보고 저희도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이 생긴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문화센터에서 함께 그림을 배우고 주말에는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니 저도 다시 사랑을 찾고 싶어져요.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새 출발을 해도 되겠죠? 정호 씨가 격려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의 때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삼지 마세요.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그 할아버지는 며칠 후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와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는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한 온천에서 눈 구경을 하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온천에서 만난 다른 노부부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들 미선 씨와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특히 결혼 50년이 넘은 한 부부는 두 사람을 보며 자신들도 초심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무덤덤해졌는데 두 분을 보니 다시 연애하고 싶어져요. 그날 밤 온천 호텔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노부부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이었지만 모든 부부에게는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젊을 때는 열정이었다면 지금은 이해와 배려죠. 다른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것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공원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는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죠. 제가 책을 읽고 있었고 당신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미선 씨가 추억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낸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공원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신혼여행, 유럽 곳곳을 누비던 일들, 병원에서의 기적 같은 회복, 그리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미선 씨가 카메라를 받아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하세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여성은 밝게 웃으며 떠났고 미선 씨와 정호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사람은 자주 가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주인은 이제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데이트하시나 봐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매일이 데이트예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정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선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정호 씨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의학적 기적이라며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많이 생겼네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북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노르웨이의 퓨르드를 유람선으로 구경하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노벨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백야를 경험했고 덴마크에서는 안데르센의 동화 속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노부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신혼여행으로 이곳에 왔었어요. 그리고 결혼 50주년을 맞아 다시 왔죠. 미선 씨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저희도 50년 후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년은 무리겠지만 매년 오면 되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사랑의 언어는 같았습니다. 북유럽에서 돌아온 후 미선 씨와 정호 씨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정호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오후에는 미선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녁에는 서로의 글을 읽으며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미선 씨가 정호 씨의 글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글로 읽으니 더 감동적이에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68세의 첫 신혼여행 75세 남편과의 반전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나이든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팔릴지 의문을 가졌지만 원고를 읽고는 즉시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60세에 이혼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려고요. 또 다른 독자는 70세 남편과 매일 싸우기만 했는데 책을 읽고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남은 인생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두 사람은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뭔가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치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정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미선 씨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는데 강연을 듣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은요. 미선 씨가 벽난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꿈이 아닌가 확인해요. 당신이 정말 제 옆에 있는지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들 쓰고 싶은 책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루하루가 보너스예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정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이 해외에서도 출간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세계로 나가는군요. 정호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미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출간을 기념해 두 사람은 아시아 투어를 떠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교토를 방문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둘러보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독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도쿄의 한 서점에서 열린 사인회에는 많은 일본 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일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의 책을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 중국 부부가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는데 두 분의 이야기 덕분에 화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미선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방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선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초기라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온 미선 씨는 정호 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미선 씨는 정호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은 간단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선 씨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더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함께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서로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대자연의 웅장함에 감탄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화려한 쇼를 즐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걸으며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다리처럼 우리의 사랑도 견고하게 이어져 있어요. 미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미국 여행 중에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나의 한 한인 교회에서 강연 요청이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수락했고 많은 교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교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70세의 아내를 잃고 절망했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교민은 미국에 와서 40년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아내와 여행을 다니려고요. 두 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영화 제작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미선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네요. 정호 씨가 기뻐했습니다. 영화 제작이 결정되고 두 사람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언했습니다. 배우들도 직접 만나 연기 지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기해주세요. 미선 씨가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가끔 촬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재현되는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특히 첫 만남 장면과 파리에서의 프러포즈 장면을 볼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나이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관객들이 많이 찾았는데 극장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관객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20대에 봤다면 그저 낭만적인 이야기로만 여겼을 텐데 60대에 보니 너무나 현실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의 성공으로 두 사람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두 분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마라톤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면 지쳐요. 천천히 꾸준히 가세요.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함께 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호 씨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멋진 커플이에요. 저도 커서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미선 씨의 조카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희도 행복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정원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니 파리에서의 첫날 밤이 생각나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지금도 여전히 꿈 같아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첫사랑이 이제 3년이 되었다. 매일이 신혼 같고 매 순간이 행복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려는 의지다. 정호 씨도 자신의 수첩에 적었습니다. 75세에 만난 천생연분과 3년째 함께하고 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내가 사랑의 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감사하며 살 것이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남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페루의 마추픽추를 오르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삼바를 구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탱고라니 무리 아닐까요? 미선 씨가 걱정했습니다. 도전해봐야죠. 못하면 어때요? 즐기는 게 중요하죠. 정호 씨가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탱고를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노부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강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칠레의 이스터 섬에서는 모아이 석상을 보며 영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석상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육체는 늙고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정호 씨가 철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남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과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사진작가와 협업해 더 많은 노년 커플들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공원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등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사진전은 사랑의 나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사진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장 방명록에는 이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된 아내에게 오늘 저녁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해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호 씨의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꼭 주례를 서주세요. 두 사람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호 씨가 주례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75세의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지금도 매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세요.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의 손을 놓지 마세요. 함께라면 못 이겨낼 것이 없어요. 하객들은 노부부의 진심 어린 주례사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신랑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많은 하객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직접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하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스노클링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스노클링이라니 우리도 참 대단해요.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우리는 마음 많은 청춘이잖아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밀포드 사운드의 장엄한 풍경에 감탄했고, 호비튼 마을에서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호주 노부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결혼 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신혼부부 같다고 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에게 고드 모어닝, 다어링이라고 인사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I love you라고 말하죠. 4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요. 정호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습관이네요. 우리도 따라 해봐야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자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과 영화로 번 수익의 일부를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했고 직접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노인정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을 보니 다시 살고 싶어져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나도 용기를 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해 봐야겠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봄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 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원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벤치 주변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간단한 예식이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다시 한번 미선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특히 공원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멈춰서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 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식이 끝난 후 공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축하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4년이었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더 행복할 거예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앨범을 꺼내 그동안의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스위스에서 박미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미선 씨가 감탄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더 많아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싶고
남극도 가보고 싶어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남극이요? 너무 춥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남극도 따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들의 사랑과 열정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노인의 날 행사에 초청한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초청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미선 씨가 놀랐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었네요. 정호 씨도 감격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노인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68세와 75세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지금도 매일 서로에게 반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분은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다가와 자국에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각국에서 초청이 이어졌고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조용히 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정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경주에서 역사 유적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해외도 좋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아름다워요. 미선 씨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국내 곳곳을 더 많이 다녀봐야겠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젊은 부부가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의 책을 읽고 화해하셨어요. 이혼 직전이었는데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대요. 미선 씨와 정호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온 산이 붉게 물든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단풍을 보니 우리 인생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아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젊음의 푸르름도 좋지만 노년의 단풍빛도 아름다워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정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정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커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들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신혼부부부터 결혼 수십 년 된 부부까지 다양한 커플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참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연애할 때와 달라서 힘들어요. 미선 씨가 조언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세요. 정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는 것도 큰 행복이에요. 결혼 20년 된 부부는 권태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없고 그저 동거인 같아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늦게 만났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미선 씨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연애 시절처럼 데이트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필요해요. 사랑학교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과 사랑학교의 모습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다큐멘터리가 될 만큼 특별한가요? 미선 씨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PD가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자체가 특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요가하는 모습장을 보러 가는 모습, 저녁에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사랑학교에서 다른 커플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커플들이 눈물을 흘렸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분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방송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는 자신들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건강했습니다. 정호 씨의 암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미선 씨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100세 생일도 함께 축하해요. 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봐요. 미선 씨가 동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10명의 독거노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미선 씨와 정호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장식했습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노인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캐럴을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미선 씨와 정호 씨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했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동해로 갔습니다. 수평섬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소원을 비셨어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또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새해 첫날의 햇살처럼 그들의 사랑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두 사람은 결혼 5주년을 맞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한 추억은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5주년 기념일에 정호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5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 같은 5년이었어요.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정호 씨도 감격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은 더 행복할 거예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비록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운명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68세의 첫 신혼여행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말입니다.